1970년 11월 29일 노르웨이의 울리켄 산이라는 곳의 북쪽 작은 언덕을 하이킹하고 있었던 한 남자와 두 딸이 이른바 이스다렌 계곡 혹은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에서 바위 사이에 숨겨진 채로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된 한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옆에가요, 실제 당시 사진이거든요. 발견된 그 여성 시신이 이제 딱 있었던 그 상황인데, 시신이 있었던 그 시신의 모습만 지금 검게 한 거예요. 실제로 발견을 딱 했을 때 이 자세에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좀 실제 이 시신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실제 사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올까 하다가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왔거든요. 딱 이렇게. 시신 주변에는요, 분홍색 수면제 한 다스와 그리고 도시락, 그리고 술병, 그리고요, 휘발유 냄새가 나는 플라스틱 병 2개, 그리고 은색 숟가락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이제 현장에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했던 경찰은요, 이 현장 주변에서 불타버린 여권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부검을 해본 결과 이 여성의 사망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어요. 일산화탄소 중독.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이 시신의 위에서 무려 50알이나 되는 수면제가 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50알이나 되는 수면제. 그게 위에 그대로. 목에는 타격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고요. 이 시신의 지문은요, 다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뭔가를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다 훼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치아 상태를 봤을 때 옆에가 실제 발견됐던 여성의 치아예요. 치아 상태를 딱 봤을 때 남미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됐지만 어느 나라 출신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정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남미에서 치과 치료 받았구나, 딱 여기까지. 이 시신이 발견된 이스다렌 골짜기, 이제 이곳은요, 풍경이 되게 웅장하다고 하고요, 인적이 매우 뜸한 곳이라고 해요. 경찰은요, 우선 제일 수사의 기본인 이 사망자의 신원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요, 죽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여권이 발견되긴 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권 불탄 채 발견됐다 했잖아요. 불이 타 있었다 보니까 발견되면 뭐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타가지고 뭐 여권 번호도 안 보여. 더 납득하기가 힘든 건 시체 주변에서 발견된 의류들, 옷가지들이 같이 발견이 되긴 했는데 이 옷가지들은요, 크게 불에 안 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옷들의 상표와 라벨 같은 게 모두 잘라져 있거나 이제 뜯겨져 있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샀는지 뭐 이런 게 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소지품들의 마크는 물론이고요, 플라스틱 병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밑바닥에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 병이라고 치면 밑바닥에 이제 코카콜라 뭐 어디서 만들었고 막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발견됐던 플라스틱 병 바닥의 라벨조차도 다 박박 긁혀서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의 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가지고. 아무래도 이 사망한 여성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려는, 이 여성의 신원을 감추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은요, 포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수사팀을 늘려서 이 여자의 신원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 누구냐? 그 노력 끝에 시신이 발견되고 3일 정도가 지난 12월 2일쯤에 첫 번째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베르겐 기차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차역의 짐 보관소에서 알 수 없는 여성이 맡긴 걸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 가방 2개 중에 한 개에서 선글라스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글라스에서 여성의 지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알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뭐 실마리가 점점 쉽게 풀려가는지 알았는데 오히려 이때 발견됐었던 여행 가방 2개는요 더 큰 의문점만 남겼어요. 가방이 발견이 돼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이 여행 가방 안에 결코 일반인들의 소지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가방 속의 소지품은요 500의 이제 독일 화폐, 그리고 모든 라벨이 제거되어 있는 옷들, 여기 보시면 옷들 있잖아요. 다 제거, 택이 다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처방한 의사 이름과 날짜가 삭제되어 있는 연고, 그리고 생산 정보가 박박 지워져 있는 머리핀. 그러니까 머리핀이라든지 머리빗 이런 것도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생산 정보 이런 게.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은색 스푼, 그리고 스타일이 특별한 이탈리아풍의 드레스, 원피스, 그리고 여기 가발, 그리고 안경.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사람의 소지품 같았어요. 가발 쓰고 안경 쓰고 옷 이렇게 입고 하면 변장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숨기기 위해서 변장을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둔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에 더해서 수수께끼 같은 메모장도 들어가 있었어요. 딱 이렇게. 이 메모장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수께끼였습니다. 암호 같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정말 알아볼 수 없게 모든 게 암호처럼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후에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무래도 죽은 여자가 방문했었던 장소의 리스트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자기가 갔었던 데를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망자의 짐에서요 한 이탈리아인 사진작가의 그림 엽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경찰들이 이 이탈리아 이제 사진작가를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이 죽은 여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작가는 그 죽은 여성을 노르웨이의 알렉산드라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만났고 함께 그 여성이랑 저녁 식사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작가는요 그때 그 여자가 자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제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전에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서 이곳에 오게 됐다라고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스다렌 계곡에서 발견된 이 변사자는요 가발의 착용을 했고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네덜란드어, 영어를 모두 다 구사했대요. 그러니까 능력자였던 거죠. 언어를 다 했던 거예요. 거의 다. 또한 이 의문의 여자는요 죽기 전에 베르겐이라는 이제 그곳 시내에 한 호텔 이제 몇 곳에서 머물렀었다고 하고요. 체크인 후에 여러 차례 방을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호텔에서 이 여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체크아웃을 할 때까지 계속 방을 자주 바꿨다라는 거예요. 한 호텔 직원한테는 이제 자기 자신을 여행 중인 세일즈 우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또 나중에 다른 직원한테는 사실 저는 앤티크 가구 수집가예요 라고 또 말을 바꿨었다고 하고요. 수시로 그렇게 자기의 직업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증인은요 우연히 죽은 여성이 베르겐 호텔에서 한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었는데 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죽은 여성이 독일어로 그 의문의 이제 또 다른 남성한테 나는 곧 돌아와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이스다렌 계곡에서 발견된 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은요 이때까지 언급됐었던 호텔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호텔 호르다 헤이멘이라는 호텔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행적. 옆에 이제 띄워드리는 여성의 사진들은요 다 참고 자료예요. 사망자는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헤이멘 호텔 407호에 머물렀어요. 19일부터 23일까지.
호르다 헤이맨 호텔 직원은요, 이 사망한 여성의 키는 한 164 정도로 돼 보였고, 그 여자 굉장히 이뻤는데, 엉덩이는 되게 컸고, 눈은 좀 작았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나이는 한 30대에서 한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여성은요, 11월 23일에 이제 그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했는데,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택시를 요청했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사망한 여성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한 11월 23일부터 시신으로 발견된 11월 29일까지, 23일부터 29일까지 약 6일 동안의 행적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6일 동안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6일 동안 이 여성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 경찰이 사망자가 죽기 전에 머물렀었던 이 호텔들을 돌면서 얻어낸 사실은요, 이 사망자가 사망 전에 최소 각기 다른 여권 8개를 들고 체크인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텔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권을 이렇게 내밀었겠죠? 근데 그때 이 여성의 가방에는 이미 다른 여권 7개가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호텔들을 돌면서 다 각기 다른 여권들을 사용했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 8개의 여권은 모두 가짜, 위조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 한 걸까? 경찰은요, 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폴과 이제 공조해가지고 유럽은 물론이고요,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까지 싹 뒤졌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또한 이 죽은 여성은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그 이스다렌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사망을 해서 시신이 옮겨진 게 아니라 이제 사망하기 전부터 이스다렌 골짜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경찰이 이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는요, 이스다렌 계곡 주변 현재 살고 있었던 한 남성이 이 사망한 여성의 몽타주를 보고 경찰서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아, 나 이 여자 본 것 같다고. 그 현지 남성은요, 11월 24일에 친구랑 같이 하이킹을 하던 중에 이스다렌 계곡 일대에서 죽은 여성이 옆에처럼 검은 색깔 이제 코트를 입은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있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이 현지 남성은요, 죽은 여성이 그날 야외 활동이나 하이킹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아한 복장을 입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우아한 원피스나 막 이런 거를 입고 있었다. 이스다렌 계곡, 그러니까 거의 뭐 산의 꼴짜기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눈에 띄었을 거고. 당시에 이제 이 목격자가 봤던 이 죽은 여성이 살아있을 때 이제 마지막 그 분위기가 표정이 굉장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목격자랑 그리고 사망한 여성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이 여성이 조금 막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대요. 막 이렇게 눈치를 좀 막 보면서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는데, 자기 뒤를 뒤따르는 남성들한테 공포를 느끼는 듯 보였다고. 그래서 괜시레 이제 말은 못하고 이렇게 쭈뼛쭈뼛 되는 걸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은 나왔지만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재현을 한 거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서 이렇게 그 시신 발견된 거를 이렇게 보면 이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돌 사이에 시신이 딱 껴가지고 손을 이렇게 발견됐어요. 결국에 노르웨이 경찰은요, 이스다렌 계곡의 여성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사 담당 경찰 몇 명만이 참석한 채 이 여성의 이제 조촐한 장례식이 진행이 됐고요. 그냥 이렇게 옆에, 근데 이제 이름도 모른 채로 옆에 이제 묘지에 묻혔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망자는 이름 없이 이스다렌의 여인이라고만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죽은 여성의 신원과 함께 증폭되는 의문점은요, 당연히 이 여성의 정체예요. 최소 8개나 되는 가짜 여권과 그리고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수시로 직업을 바꾸면서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택 같은 게 다 잘라져 있었다는 점,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된 변장 도구. 사망자가 결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죠? 이것만 봐도. 가명을 쓰고 변장한다라는 건 자기 정체를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인데, 이러한 점을 볼 때 아무래도 이 이스다렌 계곡에서 사망한 여성은 적국의 스파이거나 국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다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 이 여자 스파이였나? 특히나 이 여성이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을 그때는요, 1970년대 냉전 시대였어요. 이 노르웨이는 엄연히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한 서방 세계에 이제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동구권의 이제 국가에서 서방 국가의 이제 첩보원을 암암리에 이제 파견하는 일이 잦았음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이 이스다렌 계곡의 여성도 동구권 국가에서 파견된 첩보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뭐 동구권이고 뭐 서방국가고 뭐 조약기구고 뭐 이게 어렵잖아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국가 첩보원, 스파이인 것 같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첩보원들은요, 이 첩보원이 딱 된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이제 첩보원이 됐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나중에 발각됐을 때를 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신원 정보에 관한 모든 기록이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죽은 여성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고려하면 이스다렌 여인은 아무래도 적국의 첩보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만약 이 이스다렌의 여인이 적국의 첩보원이라면 사망자의 사용 언어로 미루어 보게 됐을 때 이제 이 여성의 출신지는 독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그나마 많이 차지하는 추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정확하지 않은 게, 이 여성의 필적을 감정을 해보면 또 독일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일 확률이 또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인 아니면 프랑스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추정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생기는 의문점은, 이 여성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타살을 당한 거였을까? 라는 의문점이에요. 당시의 수사 당국에서는요, 이 여성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50알 정도가 되는 수면제가 나왔어요. 그게 그 근거였습니다. 물론 이 수면제는 녹지 않은 상태로 이제 여기서 그대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어요. 수면제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고선 그 많은 수면제를 삼켰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면제 50알이나 되는 거를 왜 먹었겠냐? 본인이 털어서 본인이 먹었겠지. 수면제 50알을 먹으면 내 생명에 위험이 온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스스로 먹었다는 건 사망 이유는 다를지언정 죽으려고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라는 건 입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건은 자살 아니냐라는 거죠.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그 많은 수면제를 삼켰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설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타살설도 만만치는 않아요. 11월 24일 날 이 죽은 여성을 봤다는 이 남자의 증언, 아까 이제 막
화려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차에서 지나갈 때 뭔가 눈치 보는 듯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막 남자가 증언했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남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스파이로 추정되는 혹은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고 추정되는 이 이스다렌 이제 계곡 여인이 어떤 임무를 이제 받았던 거지. 근데 그 임무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의문의 남성들이 죽어라, 네가 스스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죽음을 강요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설령 사망자가 스스로 수면제를 50알이나 삼켰다고 해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강박에 의한 선택의 가능성도 크다라는 게 이 타살설의 주된 이제 주장입니다. 옆에서 먹어라, 너 안 먹으면 우리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이러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노르웨이의 경찰은요, 현재까지도 이 이스다렌의 여인이 누구인지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된 몽타주를 공개했고요. 2016년에는 이 시신의 앞니에서 DNA를 추출한 걸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2016년도. 하지만 설사 그 DNA로 이제 이 여성의 신원을 이제 밝혀낸다고 해도요, 이 사건의 모든 의문점이 풀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여요. 이 의문점이 다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여성의 신원이 밝혀진다 해도. 하지만 이 여성의 묘지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을 새겨놓을 수는 있겠죠. 이 사건은요, 1948년 호주에서 있었던 타맘슈드 사건과도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자, 이 사건 역시도요, 사망자의 신원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로 영구 미제, 그렇게 그냥 종결된 사건이에요. 이 남성이 이제 발견됐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이 이스다렌 여인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타맘슈드 이제 사망자 역시도 적국의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인데,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다뤘었던, 며칠이 아니죠, 이제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다뤘었던 피터 버그만, 이 사건 또한 뭔가 느낌이 비슷합니다. 타맘슈드와 그리고 피터 버그만, 이거 두 개 다 제가 다뤄가지고 이 옆에 썸네일로 모미지 유튜브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과 이 나머지 두 사건 모두 이제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의문점만 가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신원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망한 채 발견된 의문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